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자료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참위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린 것도 참 어렵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참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 기구로서 이 진실을 그렇죠.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게 대한민국 사회에선 그 반민특위 이후에 처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보시기에 활동의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성과에 대한 거에 대한 간략하게 요약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받았던 성과를 갖고 이제 이후의 과제로 정치권, 시민사회, 그리고 뭐 정부 이런 데 노력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지 네. 구주를 맞으면서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광우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재난 참사, 특히 이제 국가가 개입했던 이제 국가 폭력이 행사되었던 이런 이제 대응 사건에서 사실 독립조사기구의 보고서가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거의 처음 아닌가요? 네, 거의 처음이죠. 그렇죠. 네. 뭐 또 재난 참사만 국한해 보더라도 어떠한 재난 참사도 이때까지 독립조사기구가 만들어진 적도 없고, 그렇죠. 또 거기에서 보고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온 것도 네. 이제 없었던 네. 일이었죠. 그만큼 이제 세월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싸워왔기에 좀 이런 결과물이 낼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만든 특별법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게 있어요. 이제 독립조사기구 활동을 종료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와 국가기관이 바꿔야 되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권고하게. 참사위에서 권고를 하고, 그렇죠. 예, 정부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네, 노력을 해야 되는 되는데, 거군요. 그게 이제 좀 한 가지 맹점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측면에 있어. 권고네요. 권고니까. 일단.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권고를 이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책임지는 역할은 국회가 맡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존재한다거나 처벌 조항이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권고에서 이번에 좀 중요한 걸 되게 많이 남겼죠.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포함해서 80개의 권고를 냈어요. 80개나 냈나요? 네네. 근데 주로 보면 쭉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가 제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부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를 덮기 위해서 국가가 방해를 하거나 이제 피해자들을 억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과해야 된다. 그걸 이제 첫 번째 권고로 이제 발표를 했죠. 사과는 아직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전에 문재인 정부, 뭐 박근혜 정부 때까지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5월에 한번 대국민 그 사과를 하긴 합니다. 진정된 사과는 아니라 국민들이 봤던 거였죠. 그때는 악의 눈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또 뭐 해경 해체를 선언했던 그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제 국가가 이제 사과한다라는 게 들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피해자들이 결국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애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추모를 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그러한 전 과정에서의 사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결국 국가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없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거고, 또 조금 세세하게 보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안전사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종합적으로 결국 인현동 화재 참사도 그렇지만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종합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었으면 적어도 또 막을 수 있다. 개원 참사 같은 사건이 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거를 계속 재난 참사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안 됐던 거였죠, 지금까지. 그렇죠. 이번 사참위에도 똑같이 정부의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재난 매뉴얼에 대한 정비,
또 이태원 참사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그거 있죠. 뭐 통신 체계 미비 네, 이런 부분들도 다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다 권고를 담고 있고 또한 좀 특이한 것도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권고에 좀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피해자들을 보통 우리가 재난참사 발생했을 때는 도와줘야 될 대상, 시혜의 대상이었는데 또 돌봐야 될 대상 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번에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좀 주체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체와 권리의 문제. 예를 들면 이제 피해자들은 이런 진상규명 과정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네. 그리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거나 또 아니면 이제 진정한 애도와 기억을 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거나 이런 피해자들의 권리를 정부가 좀 책임지고 매뉴얼화하거나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네. 권고까지도 네. 이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80개 권고 사항들을 이제 정치권 특히 이제 국회에서는 이걸 법제화할 수 있게끔 하는 네. 노력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걸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이제 아직 우리 이제 시민사회 국민들한테 남은 과제인 것 같고 네. 잘 됐네요. 내년에 총선인데 네. 내년 총선 전에 이 80개 권고에 대해서 출마한 모든 총선 후보들한테 동의 서약서를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구주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한번 했고 이제 사회적 참사 그동안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연대하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구주기 특징 중에 하나가 구주기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주기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기획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이제 인천에서도 이제 구주기를 끝내자마자 바로 10주기 추진위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지난번에도 인천 지역사회와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올해 이제 9주기에서 10주기로 이제 뭐 바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미 그리고 10주기는 어떻게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에서도 9주기 이후에 바로 10주기 추진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4.16 연대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도 지금 이미 10주기 준비를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게 야, 우리가 10주기 하면 이제 끝이 아니야? 그렇죠. 이러한 이제 보통 이제 추모나 뭐 어떤 뭐 사건에 대한 걸 10년 정도 하고 나면 좀 마무리하는 그렇죠. 뭐 이런 정서들이 좀 있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부분들로 약간의 오해가 생기거나 좀 그렇지 않게 만들려고 지금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주기 위원회라고 일단 가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주기 기억식 때에 10주기 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시민들이 함께 10주기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더 10년을 달려갑시다라는 좀 이런 내용으로의 좀 이제 시민 선포문 결의문도 좀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10주기의 방향을 크게 잡고 있는 게 앞서 얘기해서 좀 많이 언급이 되었던 여전히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는 첫 번째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안전사회를 우리는 아직 만들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10주기를 이어서 계속하자라는 메시지도 좀 던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또 우리 사회의 아픔과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을 찾아내고 또 다시 그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함께 가려고 하는 다시 좀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 얘기까지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기를 앞두고 지금 사업들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나 안산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와주세요라는 행사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시민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10주기 기억식 때는 우리가 진짜 시민 대합창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9주기 끝나고부터 시민 합창 단원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온라인 연습부터 해서 각 지역별로 연습도 하시고 세월호 10주기 때는 우리 함께 안산에 모이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기억식을 만들어 간다거나
또 생명안전공원이라고 그 안산 화랑유원지에 그 만들어지는 기억 추모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 4.16 생명안전공원을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축가가 되어달라. 뭐 이런 운동도 좀 제안드리면 직접 내가 모금을 통해서 거기에 벽돌 한 장을 쌓는 주춧돌 혹은 어떤 정원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축가. 네, 이제 이런 운동들을 좀 다양하게 제안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거네요. 인천도 이제 추모관이 있는데 일반 인상 추모관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추모관을 증축하기 위한 제2추모관을 네. 만들기 위한 노력을 추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제안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2추모관을 만들 때 네. 시민들이 벽돌 한 장이라도 같이 네, 이렇게 쌀 수 있는 노력에 네. 아이디어를 좀 내서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9주기와 10주기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제 9주기 이제 9년이 됐고 내년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인현동 화재 참사 사건이 생긴 날이 이제 10월 30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떠올려 보면 작년 10월 29일이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현동 화재 참사 이제 작년에 추모 행사를 했던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명을 한 번도 못 받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가 또 일어나고 나서 보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 이야기는 인현동 화재 참사 일어났을 때의 내용과 대응했었던 어떤 내용과 그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때의 내용과 대응했을 때의 문제.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와 이제 대응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이 계속 똑같이 그렇죠. 데자뷰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인천에서는 이제 인천에서 제주도로 여객선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복원됐던 배가 비욘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이게 계속 중단이 되고 있어요. 또 엔진 등의 이상 문제로. 지금은 이제 화물만 이제 운송을 하고 나중에 안전 검증 이후에 여객까지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전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 수십 년 지나도 계속 이제 반복되어져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진전이 되어졌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9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사회에서 이제 세월호 9주기와 10주기를 이제 얘기해 갈 텐데요. 우리 이제 김선호 처장님께서 인천 시민들에게 네. 그리고 시민사회에 있는 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해주실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이광우 처장님이 처음에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에 이제 아픔을 겪었던 대구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네. 사실은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을 때 대구 시민들도 되게 충격이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192명의 희생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 숫자가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닌데 결국 나의 이웃의 이웃 이제 한 다리만 건너게 되면 희생자들을 그쵸. 알게 맞아요.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 자체가 되게 우울하고 침울하고 네. 결국 어찌할 바를 몰랐던. 네. 물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한 가지 바뀐 거는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화재에 그죠 아주 잘 타는 그런 내장재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이제 어느 하나의 어쨌든 이제 제도적인 성과는 이루어낸 게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화재 참사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계를 이어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부채감이 대구 시민으로서 있으니까 또 이제 이러한 이제 세월호 참사에 좀 아파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저는 오히려 이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들도 다시 이제 재난 참사 유가족들 모임에 나오시고 네. 또 이제 또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도 또 움직이시겠다고 결의도 저번에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빨리 만나봐야겠다. 오히려 이제 인천의 우리 그 안전사회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도 이런 피해자들 곁에서 든든한 이제 이웃이 되어주는, 오히려 이제 그냥 옆에 같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우리 이제 그 역할을 더욱더 잘 해주실 거라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든든한 이웃 9년 네. 동안 든든한 이웃이 이제 국민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 같고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인천 시민들이 이제 든든한 이웃이 되었으면 네.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예, 오늘 이제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인천까지 대구를 거쳐서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인천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세월호가 출발했던 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부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인천 시민들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올해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많이 연대해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인천 시민들도 든든한 이웃이 되어서 세월호 구주기 그리고 진실규명과 책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